농고와 탐구, 단 두 권의 저서로 일으킨 철학혁명, 비트겐슈타인, 멋진 삶을 살았노라 전해주시오. 20세기의 전설적 철학자이자 철학적 전설로 전해 내려오기도 하는 비트겐슈타인은 서양 철학사를 통틀어 언어에 대해 가장 철저하게 회의하고 분석한 철학자이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단순히 철학적 이론을 정립한 학자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의 내면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과거의 사상과 치열하게 싸운 구도자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운 천재라는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철학사에서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바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을 그냥 위대한 철학자라고만 하면 뭔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평생에 걸쳐서 완전히 180도 다른 두 개의 철학혁명을 혼자서 다 일으킨 아마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상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유럽 최고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내 삶은 정말 멋졌다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 한마디가 바로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글의 복잡한 철학 이론 그 자체보다는 그 철학 뒤에 숨어있는 인간 비트겐슈타인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끔찍한 고뇌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지적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 여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비트겐슈타인이 왜 철학사에서 정말 독보적인 인물이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서로를 완벽하게 뒤엎는 두 개의 거대한 철학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비트겐슈타인에게 철학이란 건 뭐랄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머리싸움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생존의 문제였죠. 생각해보세요. 유럽 최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돈을 다 버리고 형들 셋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지켜봐야 했고, 심지어 1차 세계대전 때는 자원에서 최전선 참호로 들어갔다니까요. 내가 인간이기도 전에 어떻게 논리학자가 되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게 딱 그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철학은 곧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처절한 싸움이었던 거죠. 그의 첫 번째 혁명은 정말 드라마틱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 그 끔찍한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요. 거기서 그의 유일한 생전 저서가 탈생하는데 그게 바로 논리철학 농고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한 이론의 핵심,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언어의 역할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논리적인 구조를 마치 거울처럼 아니면 지도처럼 아주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 딱 그게 언어의 임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 이 문장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그건 바로 실제 세상에 있는 고양이라는 것과 매트라는 것, 그리고 그 둘이 위에 있다는 관계를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그림처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는 이 그림 이론을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휘둘러요. 세상의 모든 말을 두 가지로 딱 잘라버립니다. 의미 있는 말과 의미 없는 헛소리. 과학적인 사실처럼 검증 가능한 건 말할 수 있는 것에 속하고요. 반면에 살인은 나쁘다 같은 윤리적인 문제나 예술, 종교 같은 건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어의 한계 바깥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마지막 문장을 남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한 문장으로 그는 철학의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선언해버려요. 더 이상 철학은 할 게 없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철학계를 훌쩍 떠나버립니다. 자, 철학의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선언하고 떠난 남자.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인생과 철학에 정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로 그는 오랫동안 철학계를 떠나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고 수도원에서 정원사 보조로 일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누나 집을 직접 설계하는 건축가로도 일했죠. 그런데요, 바로 이 시기, 이른바 방황의 시대에 겪었던 평범한 경험들이 그의 생각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쓰는 말, 그 생생하고 뒤죽박죽인 언어를 보니까요, 자기가 참호 속에서 만들었던 그 완벽하고 논리적인 그림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위대한 이론이
현실의 가장 평범한 대화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이제 그의 두 번째 혁명이 시작됩니다.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깨닫고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그는요, 과거의 자기 자신, 즉 논리 철학 논고를 썼던 비트겐슈타인을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가차없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후기 철학을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의미는 사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의 뜻이라는 게 사전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실제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그 사용법 자체가 바로 의미라는 거죠. 예전에 자기가 말했던 그림 이론을 스스로 완벽하게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가 즐겨 썼던 예시가 바로 게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 뭐 보드게임, 카드게임, 올림픽 경기, 아이들 공놀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은 단호하게 없다고 말해요. 어떤 게임은 이겨야 하고 어떤 건 그냥 즐기는 거고 어떤 건 규칙이 빡빡하고 어떤 건 규칙도 없죠.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단어의 의미라는 건 찰로 자른 듯한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한 가족을 보면 아빠 눈을 닮고 삼촌 코를 닮고 할머니 말투를 닮은 것처럼 명확한 공통점은 없지만 서로 얼기설기 닮은 구석들이 있잖아요. 단어의 의미도 바로 그런 느슨한 유사성의 네트워크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골치 아픈 철학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의 이 두 혁명이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그의 두 철학이 둘 다 현대 기술의 핵심이 됐어요. 초기에 그 엄격하고 논리적인 그림 이론 있죠? 그게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논리적 기반이 됐고요. 그리고 후기의 언어 게임 이론은 요즘 우리가 쓰는 AI 챗봇들이 어떻게 맥락을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지 그 기본 원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명확하죠. 그의 두 철학은 목표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언어에 명확한 선을 그어서 철학적인 문제들을 아예 없애보려고 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언어가 만들어내는 오해와 혼란을 섬세하게 풀어주는 일종의 정신치료처럼 철학을 생각했던 거죠. 이 말, 생각하지 말고 보라. 이게 바로 그의 후기 철학 전체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머릿속에서 추상적인 이론만 만들지 말고 실제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살아있는 모습을 직접 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남긴 셈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는 그 언어 게임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쓰는 말, 가족과 쓰는 말, 친구랑 쓰는 말이 다 다르죠. 그 게임들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규칙은 과연 뭘까요? 어쩌면 그 규칙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이 조금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으로 자신의 내면 그리고 자신이 세운 철학적 체계와 싸웠습니다. 그 치열했던 삶의 끝자락에서 그가 남긴 유언은 역설적이게도 멋진 삶을 살았노라 전해주시오였습니다. 이는 그가 겪은 모든 정신적, 철학적 고투가 결국은 자신을 구원하고 삶의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내 자신을 수양하라. 그것이 세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 문장은 평생 자신과 싸웠던 비트겐슈타인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말일 것입니다.